네, 안녕하십니까. 마산대 박형기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그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사용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이 힘들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언어 영역이라고 해서 이 환자들이 브레인이죠. 브레인입니다. 이 브레인에서 우리가 좌뇌에 언어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쪽이 우세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우세뇌가 된다는 이야기는 오른손잡이일 때 좌뇌가 우세뇌가 되고 이러한 좌뇌의 우세뇌에 언어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언어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는 또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요러한 가지들, 요 기영역과 요 영역이 브로드만 영역으로 이야기하면 45번과 44번 영역이 되고 요 영역을 이루는 건 앞가지, 오름가지, 뒷가지, 이게 브로드만 45번과 44번 영역이 됩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좌뇌에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좌뇌에 언어 영역이 있다. 이 언어 영역은 브로드만 45번과 44번, 그러니까 앞가지, 오름가지, 뒷가지가 되뇌 주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언어의 영역이더라. 그래, 그쪽 부분이 손상당했으면은 언어를 표현할 줄을 알지를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브로카 영역인 45번과 44번 영역이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 존재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요 영역이 손상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표현의 말을 하지 못한다. 이해는 하는데 말이 어떠한 말인지는 이해를 하지만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운동성 실어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요 에코가, 그렇죠, 요 에리소스를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이 에코는 헤라의 저주를 받아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 에코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이러한 것이죠. 요즘에 신경과학적으로 이것을 풀이해 보면은 요 영역인 44번, 45번의 영역이 손상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손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중간 대뇌 동맥의 이상으로 인해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의 손상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 손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보면 인트랄 캐로티다 송목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색깔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 이마 옆으로 하나, 둘, 세 개의 혈관을 주고 여기에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의 혈관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파리에탈 로브로 하나, 둘, 세 개를 혈관을 주고 그리고
요렇게 템포럴 롭으로 하나, 둘, 세 개의 혈관을 주죠. 이마 옆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주고, 그 다음에 파리에탈 롭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주고, 템포럴 롭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주는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 중에, 그 중에 보면은 여기가 45번, 44번의 브로드만 영역에서 브로카 영역이 됩니다. 여기가 손상을 당하게 되면 표현을 하지 못하는 표현성 실어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 중간 대뇌동맥이 우리의 대뇌를 지배하는 먹여 살리는 혈관들은 중간 대뇌동맥과 앞 대뇌동맥, 뒤 대뇌동맥 세 개의 동맥이 존재합니다. 이 동맥 중에 중간 대뇌동맥이 손상되었을 때 그 중간 대뇌동맥 중에도 프론탈 롭, 이마 옆쪽을 지배하는 이러한 가지가 손상이 되면 그것도 도미넌트 안내죠. 좌뇌 쪽에 손상이 되면 표현성 실어증, 브로카 아파지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상을 경험해서 대부분의 좌뇌 손상 환자는 이 브로카 영역의 손상을 거의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뇌졸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혈관의 손상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보면 브로드만 영역에서의 손상을 여기에 보면은 좌뇌에서만 유의하게 되어 있고 우뇌는 멜로디 영역이라 해서 거기에 똑같은 영역이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영역에 있어서 똑같은 우뇌에 있어서도 똑같은 영역이 좌뇌에서는 언어의 영역인데 우뇌에서는 멜로디의 영역이 지배하고 있더라, 담당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Do you know? Jean? Jean? Jean. Yeah. Yeah. What's my name? What's whose name? My name.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 브로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영역에 우리가 뒤쪽 우리가 실어증이라고 아파지하다 하면 이 실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어증은 두 가지, 금방 이야기했던 이 브로카 영역과 또한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해서 이 브로카 영역은 운동성 실어증이 되고 베르니케 영역은 이 감각성 실어증인데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브로카 영역은 말을 하지 못하고 베르니케 쪽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말은 하는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계속 하는 게 이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브로카 영역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대화가 되지가 않겠죠.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브로카 영역은 브로드만 영역에 있어서 45번과 44번에 이러한 영역을 보이고 베르니케 영역은 22번과 40번과 39번의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브로드만 영역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에서와 같이 이 베르니케 영역은 브로카 영역은 요 부위를 우리가 브로카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르니케 영역은
이쪽 부위가 베르니케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 우리가 브루드만 영역을 이야기한다면 여기가 45번과 44번의 영역이고 여기는 22번, 여기가 40번, 여기가 39번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당했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은 어떠한 표현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I'm happy. Are you pretty? You look good. What are you doing today? We stayed with the water over here at the moment and talked with the people for them over there. 말의 대화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22번의 영역이 되고 여기가 40번의 영역, 여기가 39번의 영역. 요게 요 합쳐서 베르니케 영역이다. 22번의 영역은 청각의 영역이 됩니다. 청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39번의 영역은 앵귤라 자이러스라 해서 모이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보고 말하기의 영역입니다. 보고 말하기의 영역이고 요 40번의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 그러면 듣고 말하기의 영역입니다. 듣고 말하기. 이 세 개의 영역을 합쳐서 베르니케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좌뇌에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좌뇌에서 22번 영역은 청각이 되고 라테랄 서커스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쪽에 파리에탈 쪽에 있는 40번의 영역은 듣고 말하기의 영역입니다. 수프라 마지날 자이러스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 바로 옥시피탈 롭 쪽으로 조금 뒤에 있는 게 앵귤라 자이러스라고 해서 보고 말하기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쪽의 영역들은 전부 다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의 그 분지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손상을 당한다면은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의 손상으로 인해서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브루카 영역은 프론탈 롭 쪽에 요게 45번, 44번이 있고 베르니케 영역은 템포랄 롭과 파리에탈 롭 쪽에 있더라. 하지만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지배하는 것은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가 지배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영역들은 전부 다 좌뇌, 오른손잡이일 경우엔 좌뇌에 전부 다 치우쳐져 있더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좌뇌의 영역이 되고 여기가 우뇌의 영역이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보면 좌뇌의 영역에서 브로카 영역이 똑같은 그 영역으로 우뇌 쪽에 가게 된다면 멜로디 감정의 영역이 됩니다.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리듬을 이렇게 담당하는 이러한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떠한 이야기냐? 좌뇌 쪽의 브로카 영역은 우뇌의 그 영역에 그대로 리듬을 익히는 영역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가 좌뇌가 손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뇌는 손상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뇌 쪽의 멜로디 영역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 있죠. Hello. 리듬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Hello. Hello. I am Bruce. I am Bruce. What's your name? I am Bruce.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리듬의 영역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 중간 대뇌 동맥이 손상이 되어서 좌측 중간 대뇌 동맥이 손상되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내 똑같은 영역인 멜로디 영역은 살아있으니까 말에 리듬을 입혀서 치료에 응용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 실어증에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좌뇌 쪽에 미들 중간 대뇌 동맥의 손상에 의해서 실어증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손상당하지 않았던 오른쪽의 멜로디 영역을 이용해서 치료에 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